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금융생활의 중요성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애주기 가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일평생에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득활동은 주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우리가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그 시점에 저축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잘 배분해서 우리가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자산관리와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파트가 되게 길어요. 파트가 너무 길어서 2번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라 함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TV,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모두 각 개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금, 혹은 내가 가진 금융상품들도 다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관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득활동을 하여 어떤 자산을 언제 얼마나 구입하고 처분할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라 하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화들이 이 자산에 포함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1000만원이 없으니 1년 뒤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예정입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죠. 그럼 1년간 어떻게 할래 하면 계획을 세워야겠죠. 대략 예적금을 하면 주로 1년에 1000만원이면 한 달에 8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80만원씩 저금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이니까 960만원이 돼요. 그럼 40만원은 다른 데서 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산관리 활동이고요. 우리가 자산관리라는 말을 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재테크라는 단어랑 조금 헷갈려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늘리는 늘리는 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해요. 근데 자산 관리라 함은 이 자산을 늘리는 행위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저축하는 방식 혹은 그 돈을 모으는 방식이 자산 관리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랑 재테크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명확하게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랑은 조금 구분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생애주기 가설에서 우리가 생산활동, 즉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거의 한정적이고요. 하지만 소비는 우린 일평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그 시점에 우리는 저축이란 걸 해야 되고요. 그 저축한 걸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과 노후 대비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아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내가 언제 사고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노후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라는 걸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입니다. 수익성이라 하면 투자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고요. 안정성이라 하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보정되는 정도를 안정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은 크게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뭐 투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우리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낮은 안정성과 하이 리턴, 높은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테크에서도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자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어서 매우 예민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자산을 늘리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금을 손실해버리면 결국 내가 투자한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테크와 자산 관리에서 차이는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은 이제 현금을 얼마나 빠르게 금융 자산을 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차이가 되냐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재테크는 자산을 늘리는 방식에 되게 집중하고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금화 시켜야 될 필요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현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앞에서 제가 1년 뒤에 자동차를 산다고 1000만 원을 모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융 자산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없어요, 당장. 그렇게 된다면 제가 1년간 1000만 원을 모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 관리는 사실 실패한 자산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 자동차를 사는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란 건 내가 만약에 이걸 현금화 못 시키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란 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유동성이란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자산의 종류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금융 자산이라 하면 예적금, 채권, 주식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금융자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은행에서 하는 거죠. 예금은, 예적금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되니까 안정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안정성이 높으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을 비교해 보면, 예금은 언제라도 현금화 시킬 수 있고요. 적금은 계약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 이 지나야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적금보다는 예금이 유동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금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계약 기간을 끝까지 간다라고 봤을 땐 적금보다는 예금이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예적금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좋아요. 그리고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돌려서 이야기하면요,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예적금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럼 채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서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고요. 그 이자가 수익의 이제 채권의 수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예적금과 주식의 사이에 있는 것이 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주식이라 함은 이제 주식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인데요. 주로 회사의 지분을 팔게 되는 과정인 거죠. 물론 뭐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뭐
보통주가 있고요. 우선주가 있어서 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에 지분을 파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이라 하면 대부분 보통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이제 예적금이나 채권보다는 수익성은 좋아요. 하지만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거의 뭐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보험, 연금, 펀드, 부동산이 있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 되겠죠. 금융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뭐 앞에서 말했던 집에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에는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상품이 보험이 되겠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서 노후에 매달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예금과 적금에 비해서 계약 기간이 많이 긴 상품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존재합니다. 펀드는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채권과 주식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이라 하면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내가 투자할 금액을 전문가에게 주고요. 그 전문가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채권형 펀드 혹은 뭐 주식형 펀드로 나뉘어서 주식과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같은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낮은 금융 자산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내일 나 집 살 거야, 집 팔 거야, 이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코인 같은 경우도 금융자산으로 매우 각광받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자산의 형태가 뭐 정해진 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금융자산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